자,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ETF가 있다. 예.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물론, 어떤 ETF를 우리가 네, 봐야 될까요? 물론 저희가 이제 4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각각 ETF들을 한 5개에서 10개씩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중에 가장 최고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예. 최고는 다음 주에. 그럴까요? 그럼 저희 포트를 너무 공략. 아, 그래요? 예. 팀장님 말씀이시니까 제가 따라야죠. 하여튼 지금 국면에서 예. 아까 제가 이제 7, 8월 달에 뭔가 그 금리 텐트럼에 의한 단기 변동성을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즈음에서 눈여겨 보실 만한 걸 제가 나름의 고민해서 갖고 온 건데 일단 리츠 섹터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리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뭐 강연 같은 걸 가끔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이런 리츠를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지긋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니 무슨 우리나라 그 뭐 태형건설 때문에 지금 난리 난 지가 1년도 안 지나고 그랬는데 건설사.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 예. 다연컨대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는 시각 앵글을 그대로 미국 갖다 보시면 안 돼요. 시장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뭐 영화에서 뭐 같은 사장이니까 사장 하니까 같은 사장인 줄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2, 3년 전에 고금리였을 때 이런 얘기 한참 있었죠. 막 뭐 뉴욕에 있는 무슨 뭐 그 부동산 공실률이 30%고 뭐 막 난리가 났었고 맞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부도가 나고 있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때 당시조차도 보고서 같은 걸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고금리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동산이 모두 디폴트가 100% 나도 미국 GDP의 3%가 안 됩니다. 경제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요. 하여튼 그 여담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7, 8월 중에 언제건 지금 벌써 한 지난주 초 중반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4.2였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4.4 돼 버렸어요, 벌써. 지금 4.4요? 지금 프리장에서 한 2bp 정도 오르긴 하지만 하여튼 4.4 돼 버렸단 말이죠. 이게 4.5 맥스 뭐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4.56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4.56 딱 보이면 그때 저런 거 살 것 같아요. 10년물 쭉 떴다가 분명히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항상 우리가 항상 지금 망각하고 있는 굉장히 특단의 큰 조치 중에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7월이든 9월이든 간에 페드 컷이 남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년물 금리도 따라 내려갈 거고 물론 단기가 먼저 따라 내려갈 건 다음에 또 따라 내려갈 거고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미치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자꾸 하는데 SLR 기억나세요? 보안적 그거 통과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럼 이제 은행들에서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또는 장기물 금리에 하락 압력이 더 작용을 하겠죠. 안정화될 공산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리 아까 페드컷 말씀드렸고 시장금리 SLR 등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금리나 정책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위치가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거 30년 백테스팅을 저희가 해보니까 뭐 체리피킹 한 게 아닙니다. 실제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뭐 그래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로 요약드리죠.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 경기 침체가 없는 조건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 그 가운데쯤에 바 차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리츠가. 리츠가요? 네네. 금리 인하 시점에? 네, 금리 인하 시점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에 실제로 과거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AI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저 보시면 7.10이라는 숫자 보이세요? 7.10. 지금 네 번째 줄에. 네네. 2024년도 1사분기라고 제가 오타인데 저게 작년 말 기준으로 봐도 캡레이시 7%를 구가하고 있어요. 캡레이시라고 하면 자본 환원율이라는 겁니다. NOI 순영업이익률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땡겨가지고 국내 빌딩 샀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니 몇 프로니 우리나라 보통 2, 3%밖에 안 해요 지금. 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 매니저들이 알아서 다 엄선을 해서 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면 이게 저게 이제 저 데이터 센터 리츠는 1년 배당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 기본 깔고 9%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모기지 리츠를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참고로 그 데이터 센터 리츠 제목 옆에 DTCR은 티커입니다. 이게 DTCR이라고 데이터 센터 리츠 옆에 이게 티커고 ETF 모기지 티커고. 리츠는 저 몰트. MORT가 티커고. 참 이런 걸 제가 다 공개해도 되는지 팀장님께서 또 명령을 하셔야 돼요. 갖고 지금 왔는데. 내근업 투자자문. 저희 실제 갖고 있는 거고요. 모기지 리츠 아까 뭐 논리는 똑같으니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모기지 리츠라고 하는 거는 그 모기지 리츠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한 200~300%씩 써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되게 불안해 보이시잖아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지 리츠라고 하는 모기지 부분이 MBS 뭐 이런 것들은 프레디맥, 페니맥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주택공사 뭐 이런 데죠. 네네네. 100% 보장을 다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디폴트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국채하고 거의 동일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어요. 어. 그런데 저게 그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배당도 나올 때 곱하기 3 또는 4가 나오겠죠. 1년의 배당이 거의 10에서 13%씩 나와요. 10에서 13%씩 네. 배당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런 아이들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데 고배당이라고 할 때는 어. 뭐 슈드 뭐 이런 거 한 적을 때 4% 예. 많을 때는 7, 8%인데 예. 저희는 그런 거 고배당이라고 치지 않고요. 예. 저 뭐 진짜 적은 게 8%, 많을 때 한 10에서 15%까지도 나오는 ETF들을. 예. 그러니까 저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에 제가 수익률을 쭉 비교를 해봤어요. 빨강색이 S&P 500이고 예. 군청색이 아까 몰트 몰트. 주거용 리츠고 네. 모기지 리츠고 DTCR. 예. 파랑색이 DTCR입니다. DTCR. 저 수익률 제가 써놓은 게 약간 어그러져 그런데 S&P 500 대비 데이터 센터 리츠가 올해 들어서 저 V자 반등을 겪고 나서도 더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다. 한 15% 이상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네네네. 저희가 그래서 꽤 해피한 상황이죠. 근데 어. 이제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예. 지금 금리가 탄력적으로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건 연말까지 볼 때 금리가 하향, 상향, 저는 하향이라고 봐요.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야, 조금 시간 더 있었으면 좀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레그넌 투자자본 이충강 대표와 함께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